자, 세계일보가 2014년을 중심으로 내부 문건, 청와대 내부 문건을 많이 입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7억 원을 누군가에게 줬다. 그리고 인사에 성공했다. 그 사람 누구냐? 정윤회 씨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최순실 씨랑 정윤회 씨가 이혼했죠. 2014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혼을 직접 권유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자, 보고서 입수한 얘기. 일단 그 당시 입수한 얘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2014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기사인데요. 제목이 청와대가 정윤회 감찰을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한 시점은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2014년 3월이었는데요. 세계일보 기자가 문서를 입수한 시점이 3월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보고서를 입수했고요. 그 후에 11월에 최초 보도가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청와대가 정윤회 감찰을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청와대가 뭐 반발하고 그랬었잖아요. 후속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이제 이 보도가 세계일보 보도가 나가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주재하에 이게 김영한 민정수석 등등이 참여한 그런 경위 파악을 위한 회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며칠 후인 28일에 세계일보가 후속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앞서 이제 진전됐는데요. 네. 정윤회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다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은 정윤회 씨가 퍼뜨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그리고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내용 등을 언급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를 11월 28일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계속 나온 거는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이 돌아가셨고 그가 남긴 업무 수첩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족이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 내용과 일치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세상을 떠난 김영한 민정수석이 당시에 그 비망록을 작성했는데요.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이제 당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11월 28일 이 세계일보 보도의 즈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는지 내용의 회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좀 충격적이죠. 여기에 세계일보 공격 방안이란 말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짜도 11월 28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아주 센 그런 기사 당일입니다. 세계일보 공격 방안 또 후속 회의론 보면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내용, 종편 등에 통해서 그리고 또 이걸 해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언론사의 상층부를 상대로 이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등의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내용이 비망록에 담겨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세계일보와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요, 조한규 전 사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최순실, 정윤회 씨 이 두 주변의 대통령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는지.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 문서에 담겨 있었다는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혼을 권유했다는 건데요. 소개합니다.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 나가니까 이제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최근에 당시 이혼을 권유했다라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네. 이혼을 권유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했습니다. 정윤회, 최순실이 예. 네. 그때 당시에 정윤회를 만났던 사람은 직접 제가 증언을 들었는데 네. 정윤회 씨가 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대통령님에 대해서 깍듯이 극존치고 있어서 얘기하다가 네. 최순실 씨 얘기만 나오면 이 욕이 튀어났다는 거죠. 육두문자가 튀어났다는 네.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면 최순실 씨가 틀림없이 남편의 흉을 대통령이 계속 보았을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다면은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운다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택한다면 당연히 최순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만 해도 서서히 정윤회 씨가 대통령에게 지금 비슷한 걸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려를 하고 밖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윤회 씨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했을 수가 있다. 네. 부부관계의 최악인데 상황에서 결국 최순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두 사람은 결별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심플해진 거 상황이 여러분 단순해지는 거고 최순실과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 문제는요. 네. 대통령이 권유를 했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이 이혼을 시킨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제목도 그렇게 나오고. 네. 이혼해도 좋다 동의를 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죠. 네. 그 남녀 관계를 무슨 뭐 옆에 사람이 그걸 권유를 해서 이혼시키고 하느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하게 정보를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네.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그 둘이 틀어졌고 한 사람은 튕겨 나갔으니까 그다음 최순실이가 이제 대통령 확 휘어잡는 과정인데 권유가 아니고 뭐 동의를 했다. 그렇게 살기 힘드냐? 그럼 네. 떨어져라 이렇게 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정윤회 씨가 강원도에 머물면서 채널A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뭐 공식 인터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차에 탄 채로 대화를 쭉 나누는 거 저희가 확인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국정조사 때 정윤회 씨가 나와야 되는데 주소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제 거슬러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그 후에 막 이절이 돌아다니다 결국 세계일보의 손에 들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정윤회 물건의 사실 여부보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이제 통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그 수사했고 판결까지 났는데요. 박관청 경정이 청와대에서 반출을 했고 한일 경위가 복사를 한 후에 최경락 이제 세상을 떠나는 최경락 중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 최경락 중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주었고 이게 결국은 수개월 후에 보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윤회 물건 수사를 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이고 또한 판결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청와대 그 핵심적인 대통령 가족들 그리고 최측근 인사들의 정보가 취합되고 그러다가 뭐 100% 검증은 안 된 것들입니다만 적어도 이 내용들이 청와대가 당시에 이렇게 파악하는 단계에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저런 것들을 제대로 사찰을 해가지고 저거를 제대로 들어가서 김기춘 실장이 제대로 하셨어야 돼요. 네. 근데 저걸 거꾸로 갔잖아요. 세계일보 공격하라는 지시를 아까 민정수석한테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찰을 해야 되고 동향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고기가 있으면은 팔이 떼가 끓는데 그 자들을 잡아가지고 뭐를 잘못하는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찾아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김기춘 실장은 오히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와르르 가게 되면요. 이건 대한민국의 엉터리가 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된 음성 어제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추가로 공개된 최순실 씨 육성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